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테마주가 좀 극성을 부리긴 해요. 그래서 중장기로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앞으로 주도주로 들어올 수 있는 전기차 충전 수소 이쪽을 보는 게 맞고,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냐면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슈들, 그리고 지금 잠깐 테마로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돼지열병 관련주를 조금 보려고 그래요. 자, 경기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우려감이 있어 좀 빨리 안정이 돼야 좋겠죠. 안 그래도 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플레가 심하기 때문에 많은 물가들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 건 맞고, 중국도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가 심한데 돼지고기발 인플레가 또 오고 있어요. 올해 들어 최고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뛰면 수산이라든가 닭고기 관련주들이 뛰게 되고 동물바이오가 뛰게 돼요. 그래서 동물바이오를 좀 보게 되면 이글벳부터 오늘 전부 다 뛰었어요. 다 뛰었는데 이글벳은 시초가가 제일 높았고 쭉 밀렸죠. 그런데 거래량이 살짝 들어왔죠. 자, 5일선 깼으니까 내일 잘 봐야 돼요. 지금 이런 테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신용이 되는 종목들은 위험성이 있어서 일단 내일 봐야 돼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원체 위치들이 낮아요. 뭐 이글벳만 그리겠냐고. 추세는 어머니 다 깨진 거에 깨져 있는데 내일 하루쯤은 반등할 수 있으니까 내일 잘 보시고, 최소한 5일선 위에서 출발한다 내일. 그러면 매수해볼만 해요. 그래서 5일선 깨자마자 손절해야 돼요. 시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오진비엔지도 저희 돼지고기 관련주인데 월봉의 위치를 보게 되면 굉장히 낮죠. 바닥권에 있어요, 지금. 예전에 코로나 때도 여기였는데 해도 노말 만큼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자, 주봉을 봅니다. 역시나 바닥권에 있죠. 다중바닥이죠. 교환바닥, 그래서 투바닥, 쓰리바닥. 돌아나갈 확률이 크죠.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오늘 5일선 돌파 시도 실패했는데 역시나 내일도 1805원만 깨지 않는 선상에 살짝 들어가 주면 순간 단기로다가는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일바이오도 관련주에 제일바이오 많이 떨어졌죠.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 친구는 뭐 코로나 때도 더 심할 만큼 떨어졌고 추세는 우하향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죠. 위험한 친구인 거예요. 자, 주봉에서도 완전히 추세 깼고 신저점을 오늘 찍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일 같은 날 5일선 위에서 출발해주고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역시나 잘 뛸 수 있어서 내일 한 번쯤은 관심 갖게 보셔도 돼요. 자, 대성미생물을 봅니다. 대성미생물도 좀 보게 되면 월봉에서 보게 되면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어떤 게 안 떨어졌겠냐고. 심하게 밀리면, 진짜 시장물 심하게 밀리면 8,300원도 와요. 자, 추세도 다 깨졌는데 일단 일봉에서 5일선 돌파를 전혀 못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를 보게 되면 9,900원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자마자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일 하루쯤 먹힐 수 있을지 못 먹힐지 몰라요. 무조건 중요한 건 이 주식을 무조건 올라간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포르쉐 관련들 보셨죠? 포르쉐 관료들 다 폭락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살만한 친구가 제가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그 친구만 살아남고 다 떨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계획을 세우고 손절할 자리가 왔으면 딱딱딱딱 다 손절하고 나가야 돼요. 내가 중장기로 들어가기 종목을 월봉 바닥에서 들어갔으면 차분히 잘 모아나가면 되고, 내가 단기로 들어갔으면 손절 라인을 깨면 칼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진행해야지,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을 거면 계획을 세우나 마나죠. 뇌동매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쨌건 자, 진바이오텍이 오늘 제일 대장주로 뛰나갔는데 진바이오텍의 월봉 해치가 굉장히 낮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 낮아요. 그런데 추세는 깨져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대응하는 거냐면 오늘 거래량이 살짝 들어왔죠. 그러니까 내일 같은 날 진바이오텍이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진바이오텍 잠깐 보면, 잠시만요. 물을 마시면서 해야 돼가지고. 자, 이 친구가 유일하게 5일선 위에 올려놨죠. 그러면 내일 같은 날 이 친구가 만약에 5일선 위에서 출발하고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매수. 그럼 내일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도 예전에는 이제 이러한 과정을 혼자 했거든요. 지금 멤버님들하고 같이 해요. 그럼 이렇게 넣어놔요. 내가 내일 뭐 사지? 뭐 살만한 게 있으면 사는 거죠. 그러면 이 공부를 통해서 매일매일 시황 정리를 하고 내가 어떤 종목을 살 건지를 미리 결정을 해놓고 그 친구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올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주식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오지도 않았는데 막 올라가는 거 쫓아가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계약을 하고 낚시하듯이 내가 원하는 자리 갔을 때 매수하고 그 자리를 깨면 손절해야지만이 손절비가 작아요. 손절할 자리가 왔는데 손절을 못하게 되면 갑자기 단기 투자하기라는 게 장기 투자가 되고, 그나마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은 월봉에서 바닥에서 원체 싸기 때문에 그냥 물려도 사실 두세 달 기다리면 다 돌아 나가긴 하거든요. 근데 두세 달 동안 고생을 해야 되잖아. 어차피 장기 종목이면 잘 모아 나가면 되는데 잠깐 단기하러 들어왔다 물려가지고 또 장기 투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더 그린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그 대제열병 관련해서 진바이오텍이 거래량이 터졌는데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되면 내일 하루 정도는 볼만한 거예요. 그럼 242선이 목표가 되겠죠. 자, 체시스입니다. 원래 체시스는 이쪽으로 강한데 사실 재무가 엉망이니까 조심을 해야 돼요. 자, 많이 떨어져 있죠. 주식은 싸요. 추세는 완전히 깨졌고 이 친구도 유일하게 진바이오텍하고 똑같이 5일선 위에 있죠. 그러면 5일선 근처 매수 내일 깨자마자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자, 우리선 FNG를 봅니다. 월봉에서 보면 원체 지금 뭐 사실은 이 종목들만 그렇게 했냐고 전체적 추세를 다 깨져 있어요. 그런데 추세를 유지해준 종목들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SCI 평가 정보 오늘 상한가 같죠 또. 자, 어쨌건 일봉에서는 5일선 못해줬죠. 간단해요. 그냥 5일선 근처 위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5일선 위에서 출발 매수 깨자마자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태경비케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추세는 쨍쨍해요. 이제 제가 월봉 이 그 고점에서만 사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월봉 고점에서만 사지 말고 바닥에 사시는 게 좋은데 이미 많이 높아요. 어떻게 사는 거냐면 딱 20개선 근처에 사는 거예요. 주식이 추세를 유지해 주기 위해선 20개선 위에 있는 게 무조건 중요한데 20개선을 깨게 되면 추세가 그냥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20개선 기준으로 그죠? 4,959원, 4,960원만 깨지 않으면 괜찮아요. 4,960원만 깨지 않으면 괜찮고 깨지면 바로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봉에서는 지금 수급주선이 6선까지 밀렸죠.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왔어요. 일봉에서 봤을 때 21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21선 근처 오늘이죠. 네, 시장이 원체 불안하니까 내일 좀 봐야 되겠죠. 내일 보고서 21선만 깨지 않으면 매수 깨자마자 바로 손절하셔야 돼요. 쭉 밀려 시장이 안 좋아서. 자, 중앙 백신을 봅니다. 자, 중앙 백신을 좀 보게 되면 월봉에서 봤을 때 위치가 낮아요. 자, 주봉에서 추세 완전히 깨졌어요. 이 친구 깨졌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냥 어차피 5일선 회복 못해주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11,100원 깨면 손절을 각오로다가 들어가 볼만 한 거예요. 자, 농어바이오도 많이 밀렸습니다. 농어바이오도 엄청나게 밀렸고 월봉에서 보게 되면 지금 대바닥까지 올 수 있죠. 추세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안 좋은 거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추세 완전히 깨졌죠. 깨끗하게 오늘 신저점 찍고 다시 가는 건데 역시나 8,440원만 안 깨면 내일 매수 깨자마자 손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게 아마 21선까지밖에 못 뛸 확률이 커요. 자, 8호입니다. 8호는 태양광 관련 주기도 하죠, 이 친구. 추세 완전히 깼어요. 월봉에서도 깨고 주봉에서도 깼습니다. 일봉에서 신저점 찍었고 내일 테마를 타고 올라가든 말든 851원 최저점 깨면 또 손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이 얼마나 안 좋냐면 실질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웬만하면 다 추세 우하향하고 있고 웬만하면 다 자리를 다 깼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죠. 우리가 보통 바닥을 찾으려면 올라간 다음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 기준으로 5주선이 있죠. 여기를 돌파 안착을 해주고 돌아 나갈 때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바닥인 거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함부로 바닥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닥인데 샀어야지. 미래에서 오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전 저점 깨면 손절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한유팜을 볼게요. 대한유팜을 보게 되면 월봉이 추세가 낮죠. 굉장히 낮아요. 자, 주봉에서도 보게 되면 추세가 완전히 깨져 있고 일봉에서 5선 근처에 있죠. 이 친구도 역시나 5일선을 뚫어줘야 돼요.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CTC바이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추세 깨져 있죠. 깨져 있는데 내일 하루 정도는 이슈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역시나 5일선 돌파해줄 때까지는 잠깐 손 놓고 있는 게 좋아요. 전진바이오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 완전히 깨고 있죠. 이 친구는 시장하고도 상관없이 어차피 완전히 추세가 우하향이에요. 우측사라는 거죠. 우측사는 어차피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자, 추세는 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살짝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전 바닥 깨지 않는 선상에 내일 봐야 되고 이건 성부합도 마찬가지죠. 자, 이전 바닥 깨지 않는 선상에 보는 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뭔 얘기냐면 분명히 대지열병에 대한 테마는 갖고 있거든요. 사실 이 정도면 시장만 좋았으면 예전 같았으면 이 친구를 다 날라갔어요. 오늘 다 날라갔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죠. 개인들이 담보 비율도 맞춰야 되고 또 반대매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테마나 지금 순간 테마로 올라갈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지금 잘 못 올라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저점 기준으로 대응 잘 해야 되고 종목보다는 일단 시장을 먼저 봐야 돼요. 지금은 무조건 시장을 먼저 봐야 되고 닭고기 관련주도 뛰었죠. 오늘 당연히 그 대절병 관련해서는 닭고기가 대안주가 되기 때문에 뛰는데 엄청나게 뛴 건 아니에요. 오늘 마니코 FNG가 순간 한 17% 갔거든요. 프로수는 좋죠. 완전 대바닥이죠, 지금. 근데 대바닥이라는 게 누구도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주봉에서 5선 돌파해줄 때까지는
중기적으로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될 때까지는 여기를 바닥이라고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돌아나가고 있으니까 대지열병 관련해서 한번 뛸 수는 있으니까 3,000원 관련해서 3,000원만 깨지 않으면 보시기 바라고. 이지홀딩스도 관련주죠. 많이 떨어졌어요. 대바닥 찍고 예전에 전쟁 터지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다시 제자리 왔습니다. 자, 주봉에서 추세전환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위치는 많이 낮아요. 그래서 내일 같은 날 이지홀딩스가 됐든 동욱판 바이오 됐든 마니커가 됐든 하림이 됐든 닭고기 관련주들 내일 하루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시가 근처에 잘 공략해보고 내가 산 자리 깨자마자 일단 시장이 안 좋으면 바로 매도하고 관망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시장은 테마주라 하더라도 잘 못 뛸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믿고 참고 기다리지 말고 단기로 들어간 종목은 내가 원하는 자리 샀다가 그 자리를 깨게 되면 반드시 칼손질해야 돼요. 저도 포르쉐 관련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저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을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 매매자 솔직하게 다 얘기해요. 다 떨어진 거 많이 떨어졌다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장기로 길게 들어간 종목은 다 손실권에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쌀 때 주춤 해놓으면 나중에 잘 돌아 나갈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간에 보안 관련주들이 좀 수상해요. 그죠? 보안 관련주가 좀 수상한데, 자, 파수가 러시아 대규모 사이버 공격 우려감이 있다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뭐 파수만 그리려나? 안 그랬죠. 보안 관련주가 다 흐름이 좋겠죠. 근데 라운시큐어도 그쪽으로 관련주인데 월봉에서 추세가 완전히 깨져 있죠. 지금 깨져 있고 바닥권에 있어요. 바닥권에 있고, 자, 주봉에서도 추세 완전히 깼죠. 이전 졌던도 깼고 신저가를 또 찍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이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저런 식으로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관종의 노력 한번 보시고. 자, 사이버원도 급등했습니다. 사이버원이 오늘 순간 17% 갔다 왔어요. 적게 갔다 온 게 아니죠. 이전 바닥이 7,900원인데 7,900원 깨지 않는 선상에서 보고 7,900원 깨자마자 손절. 7,900원을 깬다는 얘기는 아마 우리나라 시장이 엄청 안 좋을 거예요. 내일 좋으면 당연히 돌아 나갈 거고. 그죠? 왜냐, 우리나라 종목에는 신저가 찍는 종목이 1,5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다 떨어진다는 얘기고 웬만하면. 항상 조심해서 봐야 되고, 이런 보안 관련주들은 단기 테마성이니까 잠깐 이슈로만 보기 바랄게요. 자, 드림 시큐리티도 많이 떨어지고 있죠. 드림 시큐리티 아까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자, 얼굴 인식 기술로 KISA 바이오 인식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통 아무리 호자가 떠도 지금 반응이 잘 안 나죠, 시장이 그 정도예요. 그래서 내일 같은 날 5일선 위에서 출발해주면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맞아요. 추세가 우하이기 때문에 빵 떠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망이를 굉장히 짧게 잡고 보는 게 좋아요. 자, SJ 술세이 얼마 전에 뛰었죠. 이날 한 24% 갔다 왔어요.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월봉에서 위치는 바닥이에요. 바닥이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추세는 깨졌는데 다행히 대량 거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5일선 뚫고 나가면 또 한 번 매수를 해요. 앞전에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고 한번 눌러주고 가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뛸 수 있기 때문에 잘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케어랩스가 추세가 좋은데 이제 사기가 불편하죠. 보통 종목이 이식겨선 뚫기가 엄청 어려운 점 아시면 돼요. 이식겨선 뚫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가 목표가인데 주봉에서 육선이 딱 매물대죠. 그러니까 지금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거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240에서 막혀 있죠. 그죠? 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방은 종목 추천, 종목 이런 거 다 저기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누군가는 싸게 사놓고 그 종목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좋다고. 그냥 일반인 분들이 타게 되고 자기는 싸게 사놓고 높게 파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종목 추천이나 종목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고, 그렇게 댓글이 달리면 저는 바로 잘라요. 우리 멤버한테 제가 하는 얘기고. 자, 아이크래프트도 마찬가지로 보안 관련주인데 추세가 완전히 깨졌죠. 이 종목은 피해가는 게 좋아요. 보안 관리 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추세가 너무 심하게 깨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글루가 예전에 이글루 시큐리티였죠. 자, 보시게 되면 월봉이 진 낮은데 일단은 예전 바닥을 확인시켜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꽤 많이 낮은 자리다 보시면 되고,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앞전에 거래량 터진 이력이 있어서 내일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종목들이 너무 많죠. 종목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내일 따로 멤버님들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일단 파수는 오른쪽 산이에요. 왼쪽 산이 아니에요. 오른쪽 산이죠. 주식은 왼쪽 산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식겨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식겨선 매수 깨자마자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식의 장기적인 지표에서 20겨선을 깬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항상 명심해야 돼요. 20겨선을 기준선으로 이 자리를 깬다 그러면 쭉 밀려요. 이렇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고 계시 바라고, 대신에 20겨선만 안 깨면 뛸 수 있으니까 자리는 한번 보기 바래요.
오늘도 잠깐 11% 갔다 왔는데 오늘 시장이 좀 살아나는 바람이 그린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자꾸 꼬리를 다르니까 한 번에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가는 종목들은 분할로 사고 단기 하시는 분들은 그냥 순간 뛰면 빨리 파는 게 방망이를 최대한 짧게 잡는 게 좋아요. 방망이를 절대 길게 잡지 않는 게 좋아요.